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이 표현할 것은 유리함수. 그냥 원리 259쪽. 그냥 두 개 할 건데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서 유리식의 계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부분 약분 같은 거 이제 슬쩍 보고 왔을 겁니다. 그게 조금 이제 초반부엔 필요하다. 후반 가면 안 쓰긴 하는데 일단 얘기를 해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죠. 유리함수.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는 유리함수는 이제 누구냐? 분자 분모가 1차식, x에 대한 1차식으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분이 다 안 되고 부분적으로 약분해서 분자나 분모 자리에 이제 상수나 x가 남아있는 형태의 유리함수를 만나게 될 거예요. 네,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차 함수 같은 거 있죠? 2차 함수 같은 거. 당연히 얘도 유리함수가 될 수가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배우는 거는 유리함수 중에서도 이제 어떤 놈이다? 쉽게 말해서 분모에 x가 들어가 있는 이런 놈들 배운다. 옛날 옛적에 배웠던 반비례 함수 있죠? 이 친구들을 다시 한번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시작하자마자 분필이 없잖아. 이거 기억나요? 옛날 옛적에 요 놈?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좌표를 막 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지만 지금이야 뭐 많이 늘었으니까 정의역, 치역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x라는 정의역과 y라는 치역이 무엇이 나오느냐를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뭐 간단합니다. x자리에 여러분들이 적당한 수를 아무거나 다 집어넣을 수 있나 없나 보시면 돼요. 반대로 말하자면 분모 x자리에 집어넣지 못하는 수가 존재하는가를 따질 수도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전부 다 튀어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x자리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y 역시 분모 자리 a가 0이 되지 않는 한 y는 절대로 0이 나올 일이 없으므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얘네가 각각 무엇이다?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정의역과 치역이야 부터 알고 가는 게 이제 시각을 좀 바꾸자는 거죠. 함수를 보는 시각을. 숫자부터 넣어보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반비례 함수에서 특징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웠느냐? 이런 꼴이에요 라고 배웠겠지만 사실 저게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정비례와 방비례를 이제 중1 때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웠다면 뭐라고 배워야 하느냐? 정비례는 두 숫자를 비교해서 그 비가 일정할 때 정비례라고 한다. 반비례는 두 숫자의 곱이 일정할 때 그걸 반비례라고 한다라고 배웠어야 해. 이렇게 배웠냐? 보통 이렇게 잘 안 배우긴 해요. 선생님들이 그냥 저식 던져주고 이거 외우세요 라고 하지. 이게 정비례 반비례의 특징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한태수가 하루에 라면을 2개 먹었어요. 평균적으로 2개 먹는 거지. 이틀이 지났어요 라면 4개 먹었네. 비가 일정한 거야. 이런 식으로. 3일 지나면은 6개를 먹었네요. 하루에 2개씩 먹는다. 이게 정비례가 되는 거고, 실제로 식을 쓸 때는 이놈을 이항해서 y는 xk 혹은 kx 이런 식으로 만들어 정비례 함수를 썼다. 1차 함수죠. 기울기는 2가 될 겁니다. x 증가량, y 증가량으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반비례 같은 경우는 그거랑 정반대입니다. 이 친구는 곱해서 일정한 숫자가 나와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여기는 4명이 뭐라고 하지? 여기 4명이 뭐 은행을 털었어요. 은행을 털었는데 12억 원을 은행에서 이제 우리가 복면 쓰고 털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요거를 가지고 4명에서 나눠 가져야 되네? 이가 되는 거지. 4명에서 나눠 가지면 한 사람당 3억 원씩 나눠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3억 원씩 나눠 가지려고 우리가 다 분배를 하고 있는데 아뿔싸 강권생이 그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4명이서 3억씩 나눠 가지려고 했는데
아, 한 명이 사라져 버렸네. 그러면 3명이 남아버렸으니까 한 사람당 4억씩 나눠 가질 수가 있겠네. 아, 1억씩 늘었죠. 나눠 가질 수 있는 금액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3명에서 우리 4억씩 나눠갖자라고 약속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한태수가 뭔가 아까운 거야. 아, 한 명만 더 사라지면 강남에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저 밖에서 이제 화장실 가 있던 문관우를 살짝 밀어서 이제 똥통에 빠뜨렸어. 사라졌어, 관우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아, 2명만 남았네. 6억씩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야. 기가 막히죠. 라고 하는 순간 지민이가 뒤에서 나한테 권총을 쏘면 나도 이제 사라지고, 한 명이 12억을 나눠 가자. 이게 반비례야, 이게. 나눠 갖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반비례 함수 쓸 때는 x를 가지고 어떻게 넘겨? 나눗셈으로 넘겨버리는 거지. k라는 수를 x로 나눴습니다. 여기는 a네요. a라는 수를 x로 나눴습니다. 나오는 결과값이 y입니다. 나눠 가진다라고 배워. 근데 이게 이제 반비례 배울 때 올바른 풀이가 x자리에 0이 들어갈 수 없다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확인해 보시면 내가 지금 여기 써놓은 거 쓱 보세요. 이게 왼쪽이 x고 오른쪽이 y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x, y는 12, 즉 y는 x분의 12를 가지고 내가 식을 한번 쭉 만들어 본 건데, 이 친구는요, x 값이 줄어들수록 반대로 y 값은 한쪽은 커집니다. 그죠? 뭐 y가 커지면 x가 줄어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쨌건 반비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져요 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틀려. 위에 상수값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옛날 옛적에 그 왜 중1 때는 양수랑 음수를 막 배우기 시작할 때란 말이에요. 음수가 뭔지 그때부터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음수값 대입하는 것까지만 해보고 말아. 그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음수값이 증가할 때 양수값이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라? 그래프를 가지고 그냥 총으로 여러분들이 그려본 다음에 이걸로 이해하시는 게 낫다. 오른쪽 하단으로 떨어지는 상태네. 이쪽도 오른쪽 하단 떨어지는 상태네. 우리가 배운 그래프가 이런 애였죠. 그죠? 얘는요, 가면 갈수록 x가 증가한다. 즉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쭉 스캔을 한다. 그러면 y는 밑으로 하락하는 구조입니다 라고 보고, 그지? 이런 형태에서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는군요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다. 그리고 문제 아까 얘기했던 반비례의 정의를 여기 정의시키면, 여기 아무 점이나 내가 하나 찝어서요, 아무 점이나 찝어서 x축, y축에 이런 식으로 수선 내려서 사각형 만들면, 이 사각형은요, 넓이가 어때? 항상 어떻게 점을 찍어서 그리든 똑같다는 특징도 있음. 여기까지 한번 배웠을걸? 왜? 가로가 x, 세로가 뭐야? x분의 a니까 곱하면 항상 넓이가 뭐가 나와? 이 분자에 있는 숫자가 나와. 이런 식으로 배웠을 것이다. 맞냐? 그래, 여기까지가 이제 니네가 알고 있는 반비례 함수. 아, 근데 하나 더 있긴 하지. 요놈, 분자에 있는 수가, 여기 a라는 수가 음수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중1 때 배웠던 거니까. 양수와 음수일 때. 근데 여기다 이제 뭘 추가하겠다고? 이 정의역과 치우기가 준 의미까지 한번 섞어보자 이겁니다.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되어 있네요. 즉 x자리에 0을 넣을 수가 없네요. 다시 말하자면 요 유리함수, 반비례함수,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y축. 얘가 누구야? 얘가 x는 0이라고 하는 직선입니다. 그죠? 요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가 0이에요. 근데 해당 유리함수에서는 x자리 0을 넣을 수 없으므로 이 y축은 요 유리함수랑 만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전문용어로 뭐가 나와? 요 친구 y축이 들어봤나? 점근선이라고 할.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바로 y축입니다 라고 부를 거예요. 만날 일이 없어. 엄밀히 말하면 가까워지기는 해요. 이 그래프가 가까워지긴 하는데 절대로 뚫고 나가거나 만날 일은 없는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y는 0이라고 하는 거 누구야? x축. 요놈 얘기하는 거지. 이 직선은 y는 0이라고 하는 x축 이름이 이런 직선입니다. 그래서 x축 역시 이 친구 유리함수의 점근선으로서 작용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
정의역, 치역까지 얘기를 했죠. 이 두 놈이요. 내가 왜 제일 먼저 얘기하냐면 그만큼 유리함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친구예요. 한 100 중에 한 90문제 정도는 요 놈 두 놈 찾아가지고 푸는 게 일상일 겁니다. 점근선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유리함수는. 왜? 지금부터 내가 이 요 놈을 가지고 뭐 하면 설명이 끝나냐? 얘를 가지고 평행 이동시키면 설명이 끝나거든. 요 단어는. 유리함수 단어는. 여기는 반비례 함수를 가지고 예를 들면 x축으로 뭐 m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을 시켰다.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시켰다 해서 요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 유리함수의 표준형으로 배울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생긴 애를 배울 거야. 결국 다 여기 있는 쌍곡선 모양을 가지고 이동만 시키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이동을 하는 양, x축, y축으로 이동하는 양을 따질 때는 아무 점이나 붙잡고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뭘 붙잡고 움직여? 점근선의 교점, 얘를 가지고 조준선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 요 놈을 가지고 왼쪽 오른쪽으로 몇 칸 움직여 썰을 따지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부터 따지면서 그리게 될 겁니다 라는 거야. 한번 보여드릴죠.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일단 그려라 하겠지.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오부터 나오겠지. 그릴 줄 알면 절반 이상 끝난 거야. 이 친구는 자 분자가 6입니다. 보이시죠? 분자가 6이니까 지금 여기 왼쪽 그림에서 하얀색과 노란색 중에서 하얀색 그래프 쌍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X축으로 이만큼 굴러갔네? 그죠? Y축으로 1만큼 굴러갔네? 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매번마다 움직여야 되니까 귀찮음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이다? 정의역과 치역으로 따질 거라고. 정의역, 치역으로 따지면 점근선 바로 나오니까 그리기 쉽다고. X에 들어갈 수 없는 숫자 여기 분모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얼마? 2가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X는 2라고 하는 요 직선 얘가 바로 점근선이요가 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아까 점근선 Y축이었는데 그지? 얘를 오른쪽으로 두 칸 당겼으니까 X는 2라고 하는 직선으로 점근선이 표현했다 이겁니다. 하나 더 Y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면 아 얘요 X축이 얘가 점근선이었는데 여기였는데 요거였는데 위로 한 칸 올린 거네요. 그지? 그럼 점근선도 한 칸 올라왔겠네요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석할 거 없이 뭐 한다 그냥 여기 있는 숫자 그 자체가 점근선이어가 되는 거야. 1이요. Y는 1. 얼마나 편하냐. 이렇게 십자 모양의 점근선 싹 다 그려놓고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여기 있는 거 어떤 모양인지 하얀색인지 노란색인지만 따지면 된다 이겁니다. 아 지금은 분자가 6이니까 양수니까 점근선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림이 될 것이야. 조금 더 디테일을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이 자식 지나가는 좌표 아무거나 하나만 좀 찝을 건데 특히 Y좌표는 좀 많이 나오니까 꼭 넣어보심. 0, 얼마인가 확인해봐요. 마이너스 2 나옵니까? 네, 계산 맞아? 야, 어제 내가 체력이 방전돼가지고 그저께까지 연간 끝내고 체력 방전돼가지고 내가 진짜 어제 목요일에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계속 잤어. 밥 먹고 잠깐 저기 뭐 이것저것 뭐 집안일 하고 막 이러는 시간 다 빼고 잠만 잤어. 오늘 좀 그래도 몸이 좀 나아졌네. 아, 수요일에 기절하는 줄 알았다 진짜. 퇴근할 때 막 손발이 벌벌 떨리는 거야.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자, 0,-2가 어디야? 이쯤 할 거니까 그래프 그리실 때 이렇게 디테일 챙겨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디테일을 물어봐요. 이번 다운에서도 그릴 줄 아느냐 없냐 부를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릴 수 있겠지. 니들이 이걸 못 그리겠어? 근데 -2라고 하는 절편을 지나가게끔 그릴 수 있느냐? 아니 여러분들이 막 이런 거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그리더라도 그치? 이렇게 그리면 문제가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틀릴 수 있는 게 많이 나온다고. 안 썼다. 이렇게요. 명심하도록 하세요. 점근선 찾으려면 뭐 해라? X에 들어갈 수 없는 수, 그리고 Y가 들어갈 수 없는 수, 이 오른쪽에 존재입니다. 이 친구를 사용해서 점근선 잡고 그림 그리면 돼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사실상 개념은 이게 끝입니다만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추가돼? 여기 책을 한 장만 넘겨보실래요? 261페이지 260쪽과 61쪽에 있는 분자분모의 모두 1차식이 적혀있는 함수 보이세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보이세요? 그렇게 된다고. 이게 누군데요? 이게 누구냐면 봐봐. 얘랑 똑같은 애를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문제를 그림을 그려주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출제자들이 뿔이 나가지고 저렇게 편하게 주겠니? 누가 봐도 점근선 1초 만에 파악할 수 있게 주겠어? 아니라는 거지. 1이라고 하는 숫자 이렇게 우리가 x-2분의 x-1로 바꿔서요. 쉽게 말해서 뭐 한 거? 통분시켜 놓은 상태로 던져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이 치사한 녀석들이 말이야. 이거 통분시켜 놓은 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시 이렇게 뜯어서 요 모양으로 만들고 점근선 찾고 그래프 그리세요 라고 이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뭐 여러분들이 볼 일 없겠지 뭐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위아래를 어떻게 한다? 약분할 수 있는 건 좀 약분을 한다라고 적혀 있어. 지금 여기 약분하고 있는 과정 적어 놓은 거야, 얘네. 여기 260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 약분하고 있는 경우예요. 와, 세상에. 약분 어떻게 해요? 보여는 줄 겁니다. 보여는 주는데 여러분들이 약분하세요 라는 문제 나올 때만 쓰고 다른 경우엔 안 쓸 겁니다. 죽어도 안 씁니다. 더 쉬운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되돌릴 건데 여기에서 이 모양으로 되돌리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분자분모에서 나눗셈을 한번 해줄 건데 나눌 수 있는 만큼만 똑 떼어낸 거야. 얘는 지금 x 빼기 2라고 하는 부분만 여기서 똑 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임? 여기서 분모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끔 분자에서 이렇게 묶어줬다 치고 상수가 여기 4였죠? 4가 나오게끔 내가 특정 상수를 이렇게 추가하면 되는 구조예요. 그럼 위아래 중에 x 빼기 2만 약분할 수 있어 라고. 아까가 아니라 앞서 유리식의 계산에서 요 놈을 한번 연습하고 왔을 겁니다. 우리 앞에 개념 원리 앞부분에서 풀어봤을 거예요. 기억납니까? 그때가 더 끔찍하지. 얘는 그래도 할만해. 이렇게 부분에서 약분할 수 있는 거는 약분해서 1로 바꾸고 분자엔 누구만 남았다? 6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연습 삼아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놈 말고 이런 거 나오다 치자. y는 2x 플러스 1분의 4x 마이너스 5. 다음 유리함수를 그리시오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약분해가지고 이제 저 왼쪽 같은 꼴로 바꿔주고 싶은 거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분모는 2x 더하기 1이야.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여기 분자를 가지고 2x 플러스 1만큼을 몇 번 묶을 수 있어요? x항 개수 보세요. 몇 번? 2번 묶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가자고. 그럼 4x 플러스 2만큼만 여기서 똑 뗀 겁니다. 원래 상수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 기존의 상수인 마이너스 5를 만들어주려면 얘가 필요하겠네 하고 맞춰주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2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7이 남고 얘는 약분돼서 얼마? 2로 빠져나왔네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거니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 정도로 이제 문제가 나올 건데 실제로 함수를 그릴 땐 이거 쓴다 안 쓴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 써요. 이렇게 바꿔서 풀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만 써요. 굳이 문제에서 약분을 하시오라 그러면은 해야지. 근데 그렇게 강제로 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해. 그럼 뭐로 한다고? 얘로 해. 점근선으로 해. 무조건. 내가 얘기했잖아. 점근선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 거의 대부분 다 돼.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얘 점근선 찾을 거야. 잘 들어? 그래프 그릴 때. 이거 알고 모르고 잘 크니까. x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수 찾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갈 수가 없다. 바로 알 수 있죠? 이게 점근선이지 뭐.
끝난 거야. X 점근선은. Y 점근선은 여기 이제 구조 한번 보세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2x 플러스 1을 얘를 분자해서 몇 번 나눌 수 있는지 2번 나눌 수 있었다. 4x 개수 보고 판단했잖아. 그지? 처럼 어차피 얘랑 나눌 때 나오는 몫을 내가 구하고 싶다. 이게 몫이죠. 몫을 구하고 싶다면 개수들끼리 나눴다 생각하시면 돼요. 4 나누기 2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4 나누기 2하면 뭐가 나와? 2 남잖아. 몫이 2가 나오잖아. 그지? 그게 여기 튀어나올 애라고 그냥. 이렇게 보면 편하다고. 그래서 y는 점근선이 개수의 b로서 2분의 4 한 번에 구할 수 있더라. 그냥 이렇게 점근선 싹 다 구해버리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때요. 이거 약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거야. 봐봐. 점근선 바로 찾을게. x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뭐 이 정도 할 것이고 y는 2입니다. 뭐 이 정도 할 거겠죠. 점근선 잡았으면 너는 뭐만 하면 돼? 쌍곡선. 요 방향이냐, 요 방향이냐. 이 둘 중에 어떤 게 맞냐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 쓰는 게 뭐였다고? 그냥 아무 점이나 넣고 그리면 된다. 특히 y절편이 제일 효과적이니까 얘를 잡으라 그랬지? 얘 0,뭐 지나가나 확인하는 거야. 0 넣었어. y절표가 뭐야? 이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점근선과 요 y절편 하나만 있으면 난 지금부터 뭐 할 수 있어? 시작은 점 찾으면 그래프 그리는 거 1도 아님 하고 이제 끝나버리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약분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거를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260페이지에 제일 밑에 있는 부분, 야, 씨, A, B, C, D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정신 나가는 거임.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요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유리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도 끝나버렸고, 아이 끝났네. 다 끝났어요. 이제 문제 푸는 것만 남았네. 610쪽, 262쪽에 610번 잠깐 눈으로만 보시고. 그치. 이 문제가 대놓고 이제 뭐 하래? 약분해서, 유리함수 꼴로 바꾸세요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런 거에서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아래 나누는 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만. 자, 263쪽에 확인 체크 611-3번 한번 보세요. 이제 출제자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 다음 유리함수의 점근선, 치역, 정의역을 다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3번 보시면 어디 보자. y는 6-x분의 x 빼기 3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위아래 약분 안 하고 바로 가봅시다. 이 상태로 두고 여러분들이 바로 풀 수도 있지만 뭐 규칙적이게 식을 나타내고 싶으면 이렇게 모양을 앞뒤만 바꿔 써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랑 똑같아집니다. 그죠? 뭐 정의역, 치역 바로 찾을 수 있죠. x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숫자와 y 점근선은 바로 찾을 수 있다. x 얼마? 3이요, 3. y 점근선은 이 개수의 b로 그냥 바로 한 번에 구한다. 마이너스 1. 정의역, 치역. 정의역, 치역은 이거지. 3을 제외한 모든 실수. y는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정의역, 치역이고 얘는 점근선이고. 그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했으니까 십자 모양 x축, y축에 x는 3 잡고 y는 마이너스 1 잡고 마지막으로 얘가 지나가는 절편 하나 골라 잡고 찍으시면 되겠군. x절편이 제일 만만하죠. y절편이 0 넣고 확인해 보시면 얼마인지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요. 마이너스 2. 그래서 뭐 그래프 그리고 마무리 쭉쭉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 이거 할 수 있으면 다 끝났어. 이제 뭐 하는 거야, 여기에서? 여기에서 뭐 최대 최소 구하거나
치환해서 그래프 그리거나 이런 거밖에 안 남았어. 다 공통수학 원이랑 섞이고 개념은 여기서 끝이야. 유리함수 자체는. 넘겨봐. 264쪽. 612번 한번 눈으로만 볼 거예요. 유리함수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블라블라가 됩니다. a, b, c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동하는 거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지금처럼 난이도가 낮은 약간 저질 문제가 나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고 이동시키는 게 나아. 이동을 시키면 그냥 한두 줄만의 문제가 풀리니까. 근데 난이도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복합적인 걸 물어보면 아까 얘기했죠. 뭐만 가지고 푼다? 점근선만 가지고도 웬만하면 다 푼다. 라고. 실제로 보세요. 614번 보세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니까 얘가 이제 뭐라고 내느냐? x 플러스 1분의 4x 더하기 3을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안 알려주고 적당히 이동시키면 y는 x 마이너스 1분의 3x 빼기 4와 겹친다.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뭐 구해보시오 라고.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실제로 이거 이동을 이렇게 시킨 모양을 가지고 뭐 x 빼기 a, y 빼기 b 해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점근선이 빠르다. 이 자식 점근선 그냥 눈으로 보고 바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점근선이야. 맞아, 확인해봐. 맞지? 정확히는 점근선의 교점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니까 얘요 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이 자식 점근선 바로 찾아봐요. x가 1이고 y가 3입니다. 맞죠? 그 점근선의 교점은 1,3이겠네요. 가 되는 거고. 점근선의 교점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요 섬. 얼마 이동했어? x축으로 얼마 이동했어? x축으로 이만큼 이동했습니다. y축으로는 1 작아졌는데요. 뭐야, y라고 썼지? b.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네요. 하고 이제 끝내시면 깔끔하다고 이렇게. 얼마나 쉽냐, 그지? 점근선 가지고 대부분 다 푼다. 어렵지 않죠? 265쪽. 이거는 위에 있는 필수 예제 그림 한번 보시고 유리함수 I 정의역이 블라블라 1대 보이세요? 별거 아니야. 그래프 그린 다음에 정의역 색칠하라는 얘기입니다. 2차 함수에서 우리가 범위 지정해서 최대치수를 구했던 것처럼 유리함수에서도 이렇게 범위 지정해서 최대치수를 구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직접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질문 받든가 할 거예요. 여기는 안 할 거야. 넘어가. 266쪽 한번 보실래요? 유리함수 블라블라의 그래프가 뭐 어떤 점의 대칭이라고 적혀 있어. 아까 제가 얘기를 이걸 아는 것 같은데? 유리함수 있죠? 유리함수는 당연히 점근선의 대칭입니다. 정확히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기본적인 놈 있죠? 요 놈. 가지고 그려본 다음에 아무 점이나 찍지 뭐. 요 놈 존재하죠. 그죠? 3,4. 그래프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라고. 그래서 이제 요 친구가 점근선의 교점 여기 0,0에 대하여 대칭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더냐? -3,-4라는 점으로 이동하게 될 건데 이동한 후에 좌표 역시 해당 그래프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 라고. 그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임. 이유는 재미없어 사실. y는 fx를 0,0에 대칭을 시키면 y도 부호가 바뀌고 x도 부호가 바뀌죠. 다시 말하자면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로 변합니다. 그죠? 이렇게
이 둘을 원점 대칭을 시켰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원점 대칭을 시켰을 때 그래프의 모양이 식이 이렇게 변하게 될 건데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y자리에 마이너스 y 넣고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식으로 바꿔놔도 사실상 달라지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라고. 얘는 베이스가 뭐였어? 유리함수 베이스는 반비례였어. 그지? x, y를 곱했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오는 게 이제 베이스라고. 근데 여기서 x랑 y 부호를 각각 바꾼다고 한들 결과가 뒤집히니? 안 뒤집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반비례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x, y 부호를 바꿔도 그대로가 유지가 되니까 원점 대칭인 상태가 되고 그 원점이 누구다? 바로 점근선의 교점이었다라는 거죠. 이 친구를 가지고 적당히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이동만 시킨 게 유리함수니까 성질이 변했겠어? 안 변했다 이거야. 어떤 유리함수든 점근선의 교점, 뭐 이 왼쪽 그래프라 치면 여기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점도 대칭시키면 이 밑으로 찍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처럼 유리함수가요. 어떤 점에 대칭이라고 적혀있는 문제 만나면 점근선 찾으란 얘기예요.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세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모든 문제가 다 뭐로 귀결돼? 점근선 구하면 풀린다고. 다 점근선으로 귀결돼. 싹 다. 자, 621번 확인 체크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배운 게 없지만 다 풀 수 있어요. 뭐로? 점근선으로. 이 자식 봐. 점근선의 방정식 대놓고 적혀있네. 이 그림에 보시면 621번 x는 3, y는 2죠. 맞습니까? x가 3이고 y가 2래. 세상에. 심지어 이 착한 녀석은 약분이 된 상태죠. 유리함수의 그래프 식이. 그죠? A랑 B가 이미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싹 다. 됐어요? 뭐 K도 구할 건데 K는 여기 지나가는 점 좌표 아무거나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 마지막 우리가 아직 안 쓴 거 하나 있죠? 얘가 지나가는 점 중에 2,0 지나감 그림에 있지? 대입해서 K 구하고 마무리. 뭐 이런 식이야. 내용이 별거 없어. 꼭 점근선, 정의역 지역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어떤 함수를 만나든 사실 지금부터 미적분 배우기 전까지는 어떤 함수를 만나든 정의역과 치역을 항상 논하게 될 거예요. 뭐 미적분 배운 다음에도 논하긴 하지만 미적분은 정의역, 치역을 따지기에 앞서서 일단 미분부터 하게 되거든. 그래프 형태를 추측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건 앞으로 한참 남았고 정의역, 치역은 모든 함수에서 항상 다 따져봐라 이겁니다. 자, 268쪽에 있는 거 한번 쓱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유리함수의 블라블라의 그래프 624번.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세요라고 적혀있죠. 자,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꼭 안 그리고도 풀 수는 있는데 일단 한번 그려보는 걸 추천을 해요. 너네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y는 한번 여기다 그려보자. 마이너스 x분의 3 더하기 3이라고 적혀있단 말이야. x 점근선은 당연히 뭐야? x 점근선은 0이지 뭐. 이놈의 점근선이고 y 점근선은 3인 걸 확인했죠. 마지막으로 이제 분자가 음수니까 뭐 절편 넣어볼 것도 없이 우리는 그래프를 바로 그렸다. 됐지? 그려보는 거 추천해. 그러면 눈에 좀 보이거든, 풀이가. 다음 y는 하고 직선 y는 3x 플러스 a가 찌그러졌어. 얘랑 한 점에서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응? 내가 잘 그린 거 맞아? 잘못 그렸잖아 이거. 에이씨. 말이 안 되지. 나 그려놓고 깨달았다. 이렇게 생겼지 지금 이거. 이거지 이거. 그죠? 그래가 이제 유리함수랑 1차 함수랑 한 점에서 만나게끔 하시오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뭐 기울기 보고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기울기 3이면 이렇게 약간 가파르게 생겼을 거야. 얘를 적당히 움직이면 유리함수랑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지. 언제? 접할 때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적당히 움직이면 유리함수랑 한 점에서 언제 만나? 접할 때.
되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겠지? 결국 이렇게 상황 파악을 다 끝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해야 한다? 접할 때를 찾는 거니까 두 함수의 교점을 다음과 같이 찾으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교점 찾는 식이죠. 맞습니까? 만약 연립한 거 교점 찾으려고 지금부터 이 친구는 해가 몇 개 나와야 돼? 하나만 나와야 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걸로 바꿔주신 다음에 뭐 다 3이야 불안하게.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이 0이다 해서 A를 구하는 과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A가 뭐 한 9쯤 나오겠죠? 2개 나올 텐데 2개? 판별식 쓰시면 A가 2개 나올 겁니다. 9랑 마이너스 3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통수학 원에서 배웠던 게 섞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점 찾기, 접하는 경우에 조건 찾기 이런 거. 됐죠? 이걸 지금 어떤 상태여야 돼? 너네 여기 들으면서 교점? 판별식? 접한다고? 뭐지? 가 되면 안 돼. 너네가 이미 알고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 누가 추가돼야 돼? 그냥 요놈 그래프 추가가 끝이어야 돼. 공부 잘하는 놈들은 대부분 그런 상태인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이미 알고 있는 거에서 새롭게 배운 거 조금 넣고 섞기. 이게 이제 전부야. 걔네들한테 공부는. 근데 이제 공통수학 1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안 하고 왔다. 다 까먹었는데요. 이 상태라면 큰일 난 거죠. 지금. 그죠? 어이씨, 이것도 지금 새로 배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얘도 그리기 힘들고 그 길기 3이란 게 뭐예요? 뭐예요? 이거 연립하면 교점 나와요? 다 무슨 소리지? 가 돼버리면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내공을 많이 쌓아온 것이지. 반대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 고1, 고2 넘어가는 요 시기에 중학교 수학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공부하는 몇 명 애들 있죠? 나 이제 공부할 거야 하고 마음 잡고 한 애들 진짜 독한 애들인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보통 10명쯤 있으면 한두 명 성공해. 대부분은 이제 실패하니까 나도 이제 보면서 아이고 그래 잘도 하겠다. 응? 네가 중딩 때 수학부터 연습해가지고 내가 다시 공부하겠다고? 아이고 그래. 근데 있어 가끔 진짜로 하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다행이냐 니들은. 그지? 그래도 열심히 해와서 지금까지. 269페이지의 합성 함수는 직접 합성을 해보시라고 주는 겁니다. 진짜 합성하는 거예요. 숫자 넣고 합성하고 숫자 넣고 합성하고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얘는 그냥 노가다로 푸세요. 답이 없어. 그래서 따로 설명을 하진 않고 여러분 직접 해보실 거고 넘어감. 마지막으로 역함수 얘기하고 이제 끝입니다. 이 함수는 270조. 자, 628번 한번 보실래요? 유리함수 fx 블라블라의 역함수가 옆에 식 던져주고 a, b, c를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우와, 여러분 이거 역함수 만드는 법 아시죠? 알아? x, y 위치 바꿔가지고 풀었지, 그지? 그렇게 해서 풀어야 돼, 그지? 아니야! 그렇게 안 풀어. 내가 뭐로 푼다 그랬어? 이 유리함수라는 단어는 10중 8구 뭐로 풀린다? 점근선 가지고 앵간한 건 싹 다 풀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식도 점근선 가지고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역함수를 만들어 보지 않고도. 특이한 건 이 유리함수 배우실 여러분 배우시는 유리함수는요, 역함수로 뒤집어도 그대로 유리함수가 유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위치는 바뀝니다만 모양은 그대로야. 유리함수야. 그래서 이제 뭐 바꾸기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식 점근선으로 풀 수 있다고 얘기했지? 점근선 바로 찾으면 돼. 아래쪽부터 찾는 게 빠르지 않을까? 아래는 숫자인데, 그지? 숫자로 바로 풀자. x 점근선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y 점근선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바로 찾았죠? 그러면 이 역함수로 뒤집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기존의 fx는 얘랑 얘가 무슨 상태인 거야 지금? 반대로 위치가 뒤집힌 상태인 거야 라고 가시면 풀린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죠? 이것만 보고 내가 지금부터 이 C랑 A를 바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다고? 그러면 C는 1이겠네요. 이러면 딱 점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니까. Y 점근선이 2분의 1 나온다고? 그러면 A는 얼마야? 1이겠네요. 봐봐. 끝났잖아. B가 남는데 B. B 하나 남았어. 선생님. 아직 B가 마무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점근선 가지고 일단 다 할 건 다 했는데 A랑 C는 다 구했어. B는 어떻게 구해요? B는요. 보세요. 책에는 다르게 적혀 있어. 책에 적혀 있는 거 좀 이따 얘기해 줄게. B는 얘가 지나가는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 아무거나 괜찮아. 나는 분수가 싫거든? 나는 분수가 싫으니까 0 집어넣고 이렇게 그냥 0,-3 아무거나 하나 잡았어. 지나가는 점이죠? 그럼 fx라고 하는 친구는 요거 xy 뒤집은 마3,0을 지나가겠네요. 맞지? 그래서 넣고 b를 구하시면 끝납니다. 이 아래쪽은 뭐 무시해도 됩니다. 어차피 0 나올 거니까 b는 3이요. 이렇게 해서 b까지 구하시면 완료. 근데 이건 내가 푸는 방법이야. 책에는 이렇게 안 써 있어.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 책에는 이거 역함수를 만들라고 적혀 있어. 자, 역함수로 만드는 거 꼭 만들어야만 하는가라고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나오면 만들어야겠지만 그런 문제는 거의 없긴 하다. 그래도 혹시나 나올 어떤 그런 일말의 가능성을 위해서 제가 알아놓으면 좋은 공식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원래 앞장에서 증명을 해서 이제 우리가 넘어왔어야 되는데 증명 안 하고 넘어왔어요. 왜? 안 쓸 거니까. 근데 혹시 모르니까 보여는 줄게요. 이런 유리함수가 있다.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라는 유리함수가 하나 있다. 이거 역함수로 뒤집었을 때 어떤 모양 되는지 그 과정을 내가 쭉 써줄게. 물론 과정은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결론만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역함수를 만들 건데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나는 그냥 먼저 바꾸고 시작해요. cx, cy 더하기 d. 그리고 넘겨버려. a, x, y, bx, cy 플러스 d가 되겠죠. 맞냐? 역함수로 뒤집는 건 다 끝났으니까 정리만 하면 돼. 여기는 y항을 한쪽으로 넘겨서 묶어줄 겁니다. 그래서 뭘로 넘기죠? a, x, 마이너스 c까지가 y항이고 넘기면 마이너스 bx 더하기 d가 될 거예요. 맞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거 괄호 나누면 끝이야. y는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 얘가 바로 원래 있던 기존의 유리함수의 역함수 형태가 됩니다. 이 공식으로 이제 외우겠다면, 자, 이 친구의 역함수는 얘입니다라고 외우는 건데, 앞에 책에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뭐만 외우면 되냐? A랑 D는 그대로예요. 그죠? 역함수를 만들었을 때, 분모의 X 개수, 그리고 분자의 상수항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얘가 바뀌어요. 얘랑 얘. 요 위치만 BC만 바뀌면서 부호까지 뒤집으면 됨이에요. 외우고 있으면 좋다. 만약에 역함수 만들라면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니까. 실제로 봐봐, 요 친구. 내가 공식을 외웠다 치고 F 역함수 X, F 인버스 X 말고 FX를 찾아보자. 그러면 2랑 3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렇게요. 유지를 하고 여기 있는 두 놈만 위치를 바꿔주면서 부호까지 우리가 뒤집어주면 됨이었어요.
이렇게 ABC를 구할 수도 있었다는 거야. 됐지? 혹시나 해서 얘기는 했어. 알고 있으면 뭐 좋긴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유리함수가 진짜 끝났습니다. 권석이 이따가 2시에 가야 되니까 무리함수 설명 듣고 좀 잠깐만 쉴 거거든? 무리함수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여기 개념 원리는 싹 다 네가 마무리 좀 지어가지고 와야 된다. 주말 사이에 집에 오긴 와? 토요일이야? 그럼 뭐 토요일에 할 수 있겠네. 네가 여기 마무리 좀 지어놔야 돼. 이거 맘먹고 풀면은 한 3시간 내로 풀 수 있을 거야. 각 잡고 풀면. 그래서 다음 주에 왔을 때는 블루 시작해야 되니까. 잠깐 쉽시다.